영종도를 가면 항상 생각했던 게, 와, 여기 진짜 바이크 타고 오면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종도하고 청라를 잇는 제3 연육교가 개통이 됐는데, 이거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영종도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막 들어온답니다. 오토바이 금지해달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에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이게 두 번째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두 번을 갔다 온 이유는 정말로 민원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소음이 많은가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낮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원래는 영종 청라를 잇는 제3 연육교였고 지금은 청라 하늘대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청라 하늘대교를 주행하다 보면 양쪽 바다가 다 조망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오토바이는 높고 그다음에 저도 키가 커서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라에 접근할 수 있는 세 번째인 이 다리는 총 연장 4.68km이고 폭은 30m, 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주탑 전망대는 해발 184.2m로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랑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다리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향후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청라 호수공원 등 인근 관광, 여가 공간과 연계돼 시민의 일상 속 생활 여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런 취지로 건설된 이 다리는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만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뉴스에도 나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와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속도를 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리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민원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놓고 보면 오토바이 소음은 낮보다는 야간에 더 심하니까 아마도 10시 이후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볼 때도 10시 이후쯤에는 좀 쉬거나 그러고 싶은데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음 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민원의 원인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좌우측의 바다를 조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영종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바람이 강하긴 하지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다리를 건넜을 때는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를 한번 구경하고 싶은 목적에 와서 그냥 다리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정을 짰습니다. 특별한 카페를 한 군데 가보고 또 과거에 자주 갔던 염전 카페를 가보고 그 코스를 통해서 절반 정도 영종도를 도는 곳으로요. 지금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좌측에 약간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다리도 높고 바람도 세서 정말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한 60km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근접하면 벌써 몸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바람이 특별하게 많이 부는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손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손이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에. 지금 60km를 넘지 않고 있어요. 속도 제한이 있어서. 오늘 바이크 타고 돌아볼 영종도 경로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천주교 성당을 카페로 만든 메이드림 카페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방직 공장을 카페로 만든 곳도 있고 이 섬에는 염전을 카페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근데 성당을 카페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조회해 봤는데 조회수가 19,000이더라고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를 성당 카페에 가보는 것이고 메이드림 카페, 두 번째는 몇 번 가보았던 염전 카페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양염전 베이커리 카페죠. 성당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든 곳은 메이드림 베이커리 카페이고요. 메이드림은 푸드나무 자회사인데 그냥 베이커리 카페가 아닌 듯 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소음 방지를 위한 터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여기서부터는 주변에 주거지가 있으니까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이 공사를 한 듯 합니다. 주변 아파트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주된 민원이 소음이라고 한다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연육교 영종 하늘대교는 통과를 했고 영종도는 아직까지는 오토바이가 달리기에 정말 좋은 도로입니다.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제3연육교가 개통되기 전에 영종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3연육교 개통이라는 환유도 잠시 거대한 경험이 평화로웠던 영종도 아파트 단지를 파고든다면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잠들어야 될 시간에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배기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 공정해야 되는데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한다고 해서 라이더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소리나는 두 바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라이더는 묻고 싶어 할 겁니다. 자동차도 소수의 폭주족이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그런 폭주족이 있다면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이고 이 다리가 설립된 취지를 본다고 하면 길 자체를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소음 규제 지역 지정과 단속 장비 확충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통행 금지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저 앞에 보이는 1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당이 메이드린 카페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메이드린 베이커리 카페는 스테인 글래스를 비롯해 교회 인테리어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젊은 소비자들을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던지 개점 첫날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나무 자회사 FM 플레이스에 따르면 메이드림은 로스팅 챔피언 출신 바리스타를 영입해서 커피 등 음료 매출이 지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교회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영종도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가 없는데 민원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서 혹시 또 막힐까봐 와봤어요. 지금 두 번째인데 전번에 그냥 다리만 찍고 갔다가 오늘은 카페를 딱 지정을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가 메이드림인데 영문자하고 같이 혼합이 돼 있네. 메이드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영문자 메이드하고 스플림자 써서 이것저것 테이블도 있고 태양후에 뭐 자동차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좀 살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도 굉장히 낮고 이렇게 굉장히 좁은 느낌이었어요. 보통의 카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정도 높고 확 트인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반대였습니다. 입구에서 카운터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여기가 예배당이었던 것 같은데 1층 예배당이죠. 여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교회 자리를 그냥 카페로 해놨어. 그러니까 크지가 않네. 약 어림잡아 실평수 한 70평, 80평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메뉴들은 브런치도 있고 베버리지, 티, 커피, 시즌 메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 카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해바다 조개구이 피자, 가리비 크림, 치즈 파스타 등도 매출을 상당히 올려줬다고 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나오는데 체크아웃을 할 거 이렇게 올라가네. 2층으로 올라왔더니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정말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좌측의 큰 공간도 너무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은 아마도 완전한 공간은 아닌데 왜 여기가 복합 문화 공간인지 알겠어요. 마치 영화관처럼
3층은 이렇게 2층을 내려다보게 돼 있더라고요. 3층에서 바라본 2층은 마치 오페라 극장 같았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상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시내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첨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첨탑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불로 땡기고 첨탑이라는 게 뭐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네. 이 카페는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주는 채광 효과가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마치 오페라 극장처럼 3층에서 2층을 바라보는 그 느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서 2층의 다른 입구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2층은 층고도 높고 확 트여 있어서 사람들이 왜 이 카페를 많이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살짝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 지하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지하인데 지하는 화장실도 있고 토굴처럼 돼 있네. 지하는 2층이 화려하고 3층은 오페라 극장 분위기라고 하면 지하는 정말 소담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토굴 속에 티 테이블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공간이겠더라고요. 밀어서 나가고 일로 당기고 여기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바깥에 유리로 들어오는 채광이 좀 다른 데하고 좀 특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봐. 리뷰 수가 19,000으로 다른 대형 카페보다 월등하게 많더라고. 영종도 섬을 한 바퀴 돌려고 다음 행성지는 동양염전 베이커리 카페로 정했습니다. 동양염전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동양염전 부지 위에 세워졌는데 영종도와 영유도 일대는 한때 국내 소금 생산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을왕리 해수욕장 표지판이 보여서 지금 그쪽 해변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양염전 베이커리 카페도 사라져가는 염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동양염전 베이커리 카페는 자랑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2,000평 이상의 광활한 부지 위에 세워진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수변 공간입니다. 마치 물 위에 베이커리 건물이 떠 있는 듯한 뷰를 선사해 줍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야죠. 두 번째는 250여 종의 빵과 디저트를 선보이는 압도적인 베이커리 라인업입니다. 동양염전 베이커리 카페에 진입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매우 멋있는 바이크 두 대가 파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문 앞으로 이동해서 파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전 카페는 제가 영종도 올 때마다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부 구경만 한번 촬영하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전 카페는 입구에 들어서면 모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그러듯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 넓이 한번 보세요. 이 염전 카페의 특징은 갤러리와 카페의 결합입니다. 카페 내부에는 상설 전시가 열리는 동양염전 갤러리가 있어요. 카페는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해안도로를 타고 다시 집에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유지 3분을 지나서 제3연육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조언을 들어본 결과 제3연육교가 일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통행 금지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에서도 민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차단 터널도 도움이 될 것이고 CCTV를 통한 단속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심야 시간대에 일정 시간 통행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통행 제한이든 영구적인 통행 제한이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최후의 방법일 것입니다. 로서 청라하고 영종도하고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를 왔다 갔다 편도 4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예상외로 강하고 좌우로 바다를 조망할 수 없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하지만 여기를 달리다 보면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느낌하고 전혀 달라요.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으로 남해안으로 그리고 한적한 도로도 임도도 타보고 했었는데 임도를 탔을 때의 느낌하고 이 다리를 건널 때의 느낌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3연육교 청라 하늘대교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는 주탑 밑을 지나갈 때는 그 느낌이 또 사뭇 다릅니다.
주탄 밑을 지나갈 때는 또 바람도 엄청 세요. 막 흔들릴 정도입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마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계기판을 보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 바이크로는 60km가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거는 혹시 요 포인트에서 바다가 보일라나, 혹시 여기서는 바다가 보일까, 역시 바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는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도보로 걸어가면서 바다를 조망하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리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고 또 많이 길지도 않아서 한번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게 너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더라고요. 벌써 청라 쪽에 다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라 쪽으로 빠져서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될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두 번째 청라 하늘대교로 왔다 갔다 해 보았습니다. 청라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